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의 김희순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라틴 아메리카의 교통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교통이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의 교통이 불편한 이유와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면 이 불편한 교통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틴 아메리카의 교통이 불편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라틴 아메리카는 자연환경이 매우 험준합니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하면 떠오르는 자연환경은 일단 안데스가 있죠. 안데스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쫙 감싸는다고 할까요? 그러한 산맥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태백산맥처럼. 그런데 태백산맥보다 훨씬 높습니다. 태백산맥이 우리가 평창 700이란 말을 써요. 평창 지역이 한 700m 정도 되는데 안데스 산맥은 가장 높은 것이 70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안데스 산맥뿐만이 아니라 중앙아메리카 지역에는 메사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땅이 있는데요. 그곳은 미국의 로키 산맥이 아래로 쭉 뻗어 내려온 겁니다. 로키 산맥 하면은 험준하잖아요. 그 끄트머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동하기가 힘들죠. 산맥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경우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거대한 열대우림이자 거대한 하계망, 즉 강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강의 시스템입니다. 보통 아마존이 얼마나 넓으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마존은 열대우림 지역만 한 5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55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550만 제곱킬로미터는 한반도의 한 27배? 남한의 55배 정도. 그 정도가 열대우림인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숲이라도 길을 잘 닦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험준한 자연환경 외에도,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포도 그 교통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타깝게도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넓은 땅에 굉장히 적은 사람이 삽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면적이 한 2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6억 5천만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한 100배 정도 되는 땅에 우리 남한 인구의 한 1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도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즉 어떤 곳에는 사람들이 좀 빠글빠글 모여 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들이 보통 사는 곳은 해안가, 항구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나 아니면 메사,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메사 지역 같은 일부 지역 외에는 거의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별로 안 살기 때문에 교통로를 발달시키기도 또 어려운 거죠. 그런 면도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300년이 넘도록 식민 지배를 당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죠. 물론 카리브해 지역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러한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사회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는 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럽이었죠. 모든 것이 유럽을 향해서 물자도 운송이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
어떤 그 사회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로도 그렇고 이 라틴 아메리카 내부의 어떤 연결을 위해서는 발달하지 않고 유럽을 향해서만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끼리의 교통로는 발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전반적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물론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다 보면 일부 지역, 특히 우리가 주로 방문하는 일부 도시 지역은 교통이 잘 발달한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지방에 간다던가 다른 국가를 간다던가 아니면 물류, 즉 상품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을 실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교통 상황, 그 나라의 물류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지역이 교통이 나쁜지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즉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아콘카과를 한번 버스를 타보고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 두 개가 보이시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에서 아르헨티나 내륙에 있는 도시인 멘도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이 두 도시 간의 직선 길이는 한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진 않죠. 도로를 이렇게 돌아가면 한 2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칠레는? 아르헨티나는? 교통로가 안 발달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칠레는 교통로가 굉장히 발달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교통로가 가장 발달한 국가이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번 사진으로 확인하실게요. 자,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빌딩은 산티아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라 코스타네라 빌딩인데요. 남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도 하고, 생긴 게 우리나라의 그 롯데 건물하고 굉장히 닮았죠. 롯데타워. 예. 실제로 굉장히 높고, 그 아래쪽이 이제 쇼핑몰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넣은 이유는 제가 여기 가서 지구 반대편에서 동포를 봤습니다. K-팝 스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이그룹을 여기서 봤는데요. 그 사람들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도 저 사람들이 어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K-팝 스타더라고요. 칠레가 한류 열풍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한글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데스 산맥을 올라가고 있어요. 자, 도로가 보이시나요? 네, 저 꼬불꼬불한 건 뱀이 아닙니다. 도로예요. 굉장히 꼬불꼬불꼬불하게 올라가요. 안데스 서사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험준합니다. 그에 비해서 안데스의 동사면, 동쪽 사면은 굉장히 완만합니다. 이거는 이 아콘카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왜 그러느냐? 안데스가 생긴 이유 때문이에요. 안데스는 원래 옛날에는 없던 땅이에요. 옛날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평평했습니다. 평평했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중학교 다니실 때군요.
지구의 판 구조론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지구는 여러 개의 껍데기,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태평양 판이 남아메리카 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있었는데 태평양 판이 남아메리카 판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밀은 거예요. 미니까 얘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쪽은 굉장히 가파르고 이쪽은 굉장히 완만한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안데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는 지금도 지진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칠레뿐만이 아니라 안데스 산맥 전체가 지진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 그러면은 안데스 산맥은 옛날에는 없었겠구나. 언제 생겼지? 우리가 흔히 그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이 비슷할 때 생겼다고 하는데요. 안데스 산맥도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아마존이 태평양으로 흘렀대요. 태평양으로 흘렀는데 안데스 산맥이 생기면서 결국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7,000m 넘어서 태평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데스 서사면을 보시면 굉장히 꼬불탕꼬불탕합니다. 자,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날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이 해발 고도가 한 6,000m 가까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머리 타려고 그렇게 높은 곳은 처음 올라가 봤는데 멀미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산병도 없었어요. 제가 원래 고산병이 있거든요. 왜 없었느냐?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모든 분이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키미테를 붙였습니다. 이 멀미가 날까 봐서 붙였는데 멀미뿐만이 아니라 고산병도 전혀 느끼지 않아서 너무 상쾌하게 해발 6,000m 고지를 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서 안데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아콩카과를 바라보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하얀색 줄기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융설수라고 하는데요. 안데스 산맥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콩카과를 넘어서 자, 이제 동쪽으로 다르죠. 평평해요. 이게 동사면에서도 굉장히 험준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래는 더 평평해집니다. 계속해서 평평한 상태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 그렇죠. 멘도사까지 가게 됩니다. 멘도사는 아르헨티나의 내륙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판파의 위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뭘로 유명하냐? 와인이 유명합니다. 네, 멘도사 와인 맛있기로 유명하죠. 남미에서도 와인이 나는데요. 칠레 와인도 유명하고 아르헨티나 와인,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멘도사 와인이 유명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와인에 대해서 한번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마트에 가서 와인 고르실 때 아르헨티나 멘도사 와인 한번 초이스해 주세요. 자, 멘도사도 높아요. 750m. 그렇지만 굉장히 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1500m에서 있다가 6000m를 넘어왔더니 750m 오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거긴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다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데스 고원에서 아마존으로 살짝 내려가는 그 코스입니다. 자, 어디냐면요. 에콰도르의 끼또에서 아마존의 입구라고 하는 떼나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산티아고와 멘도사처럼 약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그곳은 굉장히 높은 봉우리를 지나가야 했다는 거.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적도라는 뜻이죠. 이 지역은 적도가 지나는 지역이에요. 영도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위도가 0도면은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열대우림 기후. 매우 덥고 비는 많이 오는 기후. 그런데 끼또는 해발 고도가 한 3,000m 정도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서늘하고 인간이 살기에 적절한 그러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끼또에 있을 때 계속 얇은 잠바를 입고 다녔었어요. 마침 제가 갔던 기간이 비가 조금 오는 기간이어서 서늘했는데 적도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있다가 그렇죠. 조금 내려가 봤습니다. 자, 100km 정도를 내려갔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버스 타고 5시간 걸렸습니다. 아까는 8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5시간. 자, 키토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토는 이곳은 일찍부터 스페인 사람들이 아마존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개발을 한 곳인데요. 키토는 식민지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키토의 구시가지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키토에서 가장 중요한 플라자 마요르입니다. 보시죠. 이제 키토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나라고 하는 아마존의 입구 지역까지 한 100km를 가고 있는데요. 일단 나무가 많죠. 아까보다 나무가 굉장히 우거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교통로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조금 다르죠. 예, 1차선입니다. 물론 2차선인 곳도 있는데 넓은 곳은 2차선인데 이 1차선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곳을 꿀텅꿀텅 가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저씨가 중간에 한번 운전사 아저씨가 교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꼬불통꼬불통한 길을 5시간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운전수가 한번 교대합니다. 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식물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자, 가다 보면 엉덩이가 아프면서 덜컹덜컹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비포장 도로가 꽤 됐어요. 비포장 도로인데 1차선이에요. 저쪽에서 다른 차가 온다. 그러면 한쪽에 비켜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가거나 우리 차가 가거나, 네, 그러면서 그 길을 100km를 가니까 5시간이 걸리는 거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낙석이 떨어지거나 도로가 요실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아무래도 그렇죠. 이 해발 고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험준하죠. 그러니까 도로가 많이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죠. 네, 우리 차는 한쪽에서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문득 그 길 옆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석으로 뭐가 보이시지 않나요? 네, 물이 보이죠. 네, 그 유명한 아마존의 시작입니다. 이 강이 조금만 시내잖아요. 계속 흘러요. 계속해서 흐르다가 얘가 커집니다. 그러다가 얘가 강을 이루는 거죠. 그 강들이 모여서 아마존 수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지역, 즉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라고 하는 곳 자체를 이곳에서는 안데스의 동사면부터를 아마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자체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가 아마존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아마존을 직접 가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아마존을 계속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테나까지 5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멀미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이때는 키미테는 안 붙였어요. 와서 이곳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아마존의 그 상류 지역인 나포강으로 갔습니다. 나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아까보다는 그 테나 지역까지보다는 강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나포로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 와서 강을 건너야 하는데 저희는 카누를 타고 건넜지만 많은 택시나
차들은 이렇게 바지선을 타고 강을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바지선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지선을 타고 이렇게 그 마을 건너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학교도 있고 가게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바지선으로 넘나들었습니다. 바지선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동네에서는 버스나 택시보다 이걸 더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거 뭘까요? 카누. 이 집은 부자네요. 뒤에 집 있는 거 보이세요? 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자가용을 매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로 조금 풍경이 다르지만 이 동네에서는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이 집은 자가용이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자가용인지 택시인지 모르겠는데 동네를 다닐 때 우리가 그 자동차나 버스나 택시를 타듯이 이렇게 카누 택시나 카누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누로 스쿨버스, 저 빨간색 화살표 보이세요? 저거는 카누 스쿨버스입니다. 여기가 학교인데요. 여기 이제 그 원주민언어를 가르치고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학교인데 아이들이 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업하는 것 같아요? 네, 체육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영을 배우는 날인가 봐요. 저 나뭇가지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막 수영을 해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동네를 조금 높은 곳에 가서 올라봤습니다. 봐도 숲을밖에 안 보이죠.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이거는 태고의 자연이구나라고 막 그 감동을 받았는데 옆에 있던 가이드가 이거 굉장히 인공적인 경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여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무들이 대부분 30년이 넘지 않은 것들이래요. 사람들이 밭으로도 일구고 뭐 베어내기도 하고 즉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 같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지 않는 숲인데 그것은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그곳에 들어가면 위험해서 굉장히 뭐랄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벌레도 많고 뭐 모기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아니 여기는 아마존의 정말 입구인데 정말 가장자리인데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존의 본류 지역, 큰 아마존 지역은 정말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은 55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굉장히 큰 땅이지만 인간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 남아메리카의 그 가운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마존 자체가 남아메리카의 교통로 발달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오다 찍은 건데요. 이 나포는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상류인데 여기도 항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열대우림 지역으로 교통로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게 돼요? 그렇죠. 수로를 이용해서 사람들도 다니고 물자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구들이 내륙에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는 굉장히 다른 이런 교통수단들이 발달하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를 쓰는 것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소개가 되곤 했었는데요. 콜롬비아의 메데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빈곤한 사람들은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같으면 마을버스를 많이 배치를 할 텐데 마을버스가 올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하는 게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데진 도시 전체를 이 케이블카로 연결을 해놔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 케이블카를 쓰게 됐느냐? 우리도 케이블카 해볼까? 자, 여기는 그렇죠. 도시 자체가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 많고 지형이 험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 라틴 아메리카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통은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손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네가 제일 불편한데 자기네가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철도 건설입니다.